한 방에 3억을 날렸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미납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오늘은 망한 투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그 어디에도 문제가 있었던 물건은 아닌데요. 113%의 가격을 쓸 정도로 매력 있었던 물건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미납을 했는지, 왜 똥망 투자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에는 낙찰자의 피눈물이 송달 내역으로도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탄원서까지 내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참작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 물건이 31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을 날렸던 물건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낙찰자는 이 공장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3%라는 가격을 쓰셨겠죠. 정확히 이 물건은 2017 타경 509712 물건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토지 면적 506.99평, 건물 면적 638.54평으로 아주 우량하고요. 물류 창고로서 쓰기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 31억 정도. 이 물건을 113%에 썼다가 미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반가까지 갔다가 결국엔 취하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요, 토지 신분이 아주 끝내주는데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제가 토지와 관련된 지식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이름이 보입니다. 동탄신도시, 이기신도시에 해당되는 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얼마나 네모반듯하게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쵸? 거기다가 도로도 12m에서 15m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로를 직방으로 끼고 있는 물류창고로 쓰기 너무 좋은 그런 공장 물건이었는데요. 이 낙찰자 또한 이 물건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보다 더 올려서 썼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인수할 권리나 위험 상황을 적어주는데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임장도 하시면서 체크하시긴 해야 합니다. 내용 누락이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매각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미납을 했죠. 내용을 보면 소멸되는 거 이런 것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고 지상권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가지고 가는 게 없다. 너무 깔끔합니다. 명도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주절주절 써져 있습니다. 본 사건의 부동산들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귀속될 경우 결국엔 낙찰이 되면 기존 존치 약정이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되면 이 물건은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 된다. 누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이 땅에 대한 건 손실이 보장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걸 사면 그 약정이 해제가 되고 그거에 따른 땅은 그리고 그 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져가되 손실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해제돼갖고 보상받아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똥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주절주절 뭐라 써져 있잖아요.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뭐 보상해준다? 아니야. 그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낙찰자가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이 공장은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토지공사랑 이미 약정이 맺어져 있는 땅이고요. 경매 낙찰이 되면 토지공사가 이 위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이 물건을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을 하는데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초보라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비고란의 내용이 뭐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토지 보상? 돈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협약이요 2012년도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2012년도 기준의 감평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이 공장이 있는 땅이 원래부터 준주거 지역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됐을 거고, 이 물건이 2018년도에 낙찰이 되었다, 미납이 된 사례인데 2012년도 때는 논이나 밭이었겠죠. 그러면 이 논밭 기준으로 간평가가 돼서 보상을 받으니 준주거 지역 기준으로 측정된 간평가잖아요. 그럼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3억 이상이겠죠. 너무 많이 손해를 보니까 정말 정말 너무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3억 1천만 원에 포기하면서 미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서류만 맹신하지 마세요. 이 물건 또한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말소되는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등기부 등본도 깨끗했고 임차인도 없었어요. 명도할 사람도 없었고 돈 들 일이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보여졌지만 이 토지에 어떤 계획관리구역 지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만약 있다면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뭐가 지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토지보상 내용이 비고란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 또한 그냥 지금 간평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협약 기준인 건지 이런 것도 다 찾아보시고 주변에 임장 가셔서 부동산에도 땅 토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죠. 당연히. 이 낙찰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허망하게 날린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확인을 안 해도 망할 수가 있구나. 경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